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2단원 뒤에 있는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3단원에 대한 내용, 개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2단원 정수와 유리수에 해당하는 뒤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3단원 문자와 식에 대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보면 덧셈 계산 과정에 가나에 이용된 계산 법칙을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가에서 변경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덧셈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와 순서를 바꿔서 B 플러스 A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때 이용된 법칙을 바로 교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에 이용된 계산 법칙은 바로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뒤에 두 숫자를 묶어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두 숫자를 묶어서 표현하는 거를 바로 결합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식을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앞에 두 수를 묶어도 되고 뒤에 두 수를 묶어도 되는데 이때 두 개의 결과는 똑같다. 이때 사용되는 법칙을 바로 결합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정수의 덧셈인데 자세히 보면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해준 다음에 둘 중에서 더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숫자는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해서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수직선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준점을 그려주고 플러스 1, 2, 3, 4, 5, 6 시작점이 6이기 때문에 6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왼쪽으로 두 칸 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6에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역시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식을 더해야 되는데 양쪽이 부호가 달라요. 양쪽이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 주라 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주면 이 수는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이 문제도 역시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을 원점을 먼저 그려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려주고 오른쪽으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시작점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5니까 오른쪽으로 5칸 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칸 가주면 1, 2, 3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역시 같은 값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을 한번 보면 다음을 계산하여라 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3인데요. 뺄셈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플러스를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빼주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덧셈이 됐고 같은 부호의 숫자를 더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합한 다음에 같은 부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면 지금 뺄셈이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뒤에 빼주는 숫자의 부호도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덧셈이 됐는데 부호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분의 3이 되고 뒤에 숫자는 6분의 2가 될 텐데 이때 더 큰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부호를 따라가 주면 되니까 이 숫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역시 뺄셈이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꿔주는데 덧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빼주는 숫자의 부호도 바꿔주어야 한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숫자를 빼준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따라서 플러스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도 뺄셈이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꿔주는데 이때 빼주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두 수의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두 수의 절대값을 더해준 다음에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절대값 표시가 나와 있어요. 절대값 표시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5분의 1과의 거리를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쉽게 생각을 하려면 부호를 제거시켜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호를 제거시키면 5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것까지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통분을 해주면 15로 통분을 해주면 되고 양변에다 3을 곱해서 3 플러스 15분의 5다 더해서 15분의 8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역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는데 뒤에 있는 숫자도 플러스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0 플러스 15에서 25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뺄셈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가운데 뺄셈이 있을 때는 더하기로 바꿔준다. 그런데 더하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까지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뺄셈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뺄셈을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러스 3,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플러스 써주면 되고 뺄셈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플러스로 바꿔줬으니까 뒤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덧셈으로 바꿔줬는데 그 다음에는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고 플러스 음수를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먼저 더하게 되면 플러스 3은 2분의 6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숫자의 차를 해주면 2분의 1이 되는데 더 큰 숫자인 마이너스 4의 부호를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까지 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플러스로 계산을 해주면 세 숫자의 합은 12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계산을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는데요. 곱셈을 계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부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호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누기에서 하나 생각을 할 거는
곱셈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편한데 곱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수를 이용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먼저 두 수를 곱해주면 2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의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인데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우선 숫자는 3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호를 정해줘야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짝수개니까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먼저 다 바꿔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8 곱하기 3 곱하기로 바꿔주는데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3 없어지고 8과 2를 곱하면 16이 나올 거예요. 이제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다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거듭 제곱을 풀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거듭 제곱을 풀어서 한번 써줄게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4가 되고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플러스 4 나누기 3분의 1인데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니까 1분의 3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셈을 다 해주면 2가 약분이 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18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랑 나눗셈이 섞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항상 부호를 주의를 해주는 거 잊지 말고 나눗셈은 곱하기로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얘는 사칙 연산이 혼합된 문제예요. 혼합된 거는 가장 먼저 거듭 제곱을 풀고 괄호를 풀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어준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소괄호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소괄호 안에는 또 나눗셈이 있어요.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눗셈 계산을 해주면 6 나누기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해주면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이 가운데 값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앞에도 계속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중괄호 여기까지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앞에 3과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얘는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 해주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2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6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2번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중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에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을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앞에까지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계산을 해주려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9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칙 연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8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 이제 문자와식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자를 사용한 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자를 사용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지금까지 숫자만 이용해서 식을 썼는데 이제는 문자를 이용해서도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개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낼 때는 몇 가지 규칙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규칙들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5가지 규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하고 수는 문자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 앞에 쓰고 뒤에 문자를 써주는데 이때 이 곱셈은 생략을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자와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숫자를 앞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앞에 써주고 뒤에 문자를 써주게 되는데 이때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 마이너스 3a이다 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3a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셈은 1을 생략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1과 마이너스 1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문자 앞에 써야 되고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해서 마이너스 1 x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에서 1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마이너스 x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1이랑 마이너스 1만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0.1 곱하기 a가 나와 있어요. 0.1 곱하기 a가 나와 있을 때 이 숫자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1을 생략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1은 그대로 써서 0.1a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0.01 곱하기 b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문자 앞에 쓰게 되는데 이때는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써서 0.01b다 라고 써줘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낼 때는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해주고 숫자는 문자 앞에 써주는데 이때 1과 마이너스 1만 생략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규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한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숫자만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이제는 문자까지 거듭 제곱을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x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자도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이때 곱셈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a 세제곱 b의 제곱이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가로가 있는 곱에서 수는 괄호 앞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가 앞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괄호 앞에 숫자를 써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나눗셈 기호는 생략해서 분수꼴로 나타낸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배웠던 나눗셈의 역수의 개념과 같은 원리인데요. 나눗셈 기호가 나와 있을 때는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는 역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3분의 1이라고 나타내주고 3분의 a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번까지 규칙을 다 알아보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생략해서 간단하게 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도 이렇게 간단하게 분수꼴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시계값입니다. 시계값은 먼저 대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집어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계값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얻은 값을 바로 시계값이다라고 해요.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이때는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을 구할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서 플러스 1이다 라고 시계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는 거를 대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시계값은 뭐냐면 문자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얻은 값을 바로 시계값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래요. 시계값을 구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있는 숫자를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6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다 라고 시계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2번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를 구하래요. 그러면 a 값에다가 마이너스 1, b 값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 하면 4. 그래서 전체 값은 플러스 5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의 개념과 시계값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게 나와요. 1차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항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항은 뭐냐면 수 또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3, 이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이것도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와 문자의 곱으로 나타낸 것도 항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3b다 라고 해서 3 곱하기 b로 묶인 이 덩어리 자체 하나도 바로 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곱으로 묶인 거는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수항이에요. 항 중에서도 상수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수만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뭐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5 혹은 플러스 4처럼 수만으로 이루어진 거를 항 중에서도 상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개수는 뭐냐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바로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게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b 이 각각이 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x의 개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쓰여진 숫자를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단항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단항식은 뭐냐면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덩어리 하나, 항이라고 하는데 그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 단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다항식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해요. 항이 여러 개 더해진 거를 바로 다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y 플러스 4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은 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항들이 각각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항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바로 다항식이 될 거예요.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이기 때문에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4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들을 이 식을 통해서 다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차수에 대한 개념을 또 알아야 하는데, 차수는 뭐냐면 다항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이 더해진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거를 그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수는 바로 몇 번 곱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3x의 제곱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여러 개의 항이 더해졌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걸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보면 이때는 x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숫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거는 바로 3x제곱 2차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2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는 가장 높은 항을 읽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차식은 당연히 차수가 가장 높은 게 1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바로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a 플러스 1 혹은 3x 플러스 4 혹은 6y 플러스 2 이런 식이 모두 다 1차식이 될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하나 있는데 모두가 한 번 곱해진 거 1차가 가장 높은 게 바로 1차이기 때문에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차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수는 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신 앞에서 나왔던 그 규칙에 의하면 숫자는 문자 앞에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3x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뒤에 문자를 써서 6x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숫자 뒤에 써준다라는 개념. 다음 두 번째는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을 때는 나눗셈 기호를 쓰지 않고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6a 나누기 2분의 3이에요. 이럴 때는 곱하기로 바꾸어줘야 하는데 역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역수는 분자랑 분모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6 곱하기 3분의 2a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뒤에 문자를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4a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곱셈인데요. 곱셈일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주면 돼요. 분배 법칙은 괄호가 있을 때 괄호 앞에 곱해진 숫자를 각각 다 곱해줘라 이런 법칙이었죠. 그래서 2 곱하기 3x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와 있으면 2 곱하기 3x 플러스 2 곱하기 4라고 해서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식을 계산을 해보면 6x가 나오고 뒤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주면 8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6x 플러스 8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차 식 나누기 수인데요. 이때는 나누는 수를 역수로 곱한다. 앞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누기가 있을 때는 곱해주면 되는데 곱할 때는 역수로 바꾸어서 곱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수를 바꾸어서 곱했어요. 곱했더니 앞에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x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앞에 있는 식은 2x, 이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해봤는데요.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가 앞에서 정수와 유리수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덧셈과 뺄셈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동류항이라는 개념이에요.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동류항은 뭐냐면 문자랑 차수가 같은 거예요. 문자랑 차수가 같은 거.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여기에서 동류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요. 먼저 3a를 보면 문자가 같은 거는 3a 제곱 4a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차수도 같아야 돼요. 차수도 같아야 되니까 얘는 2차니까 빼고 4a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거를 바로 동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5b제곱의 동류항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가 같은 거는 4b도 있고 6b제곱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되니까 바로 6b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류항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암기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를 동류항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류항을 계산을 할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한다. 먼저 괄호를 묶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고 빼는 식은 각 항의 부호를 바꿔주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한다. 앞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이 계속 연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a-b 플러스 a-3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a와 a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3a를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a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b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a는 3a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b는 숫자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b가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2 계산을 해주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x와 마이너스 3x를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플러스 6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고, 앞에 있는 숫자를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2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6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로 식을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숫자로만 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를 이용해서도 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때 나타내는 규칙들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아보았고, 문자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볼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단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